이번 영상에서는 법의 개념을 알아보고 직설법을 살펴봅니다. 특히 조건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어서 명령법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법은 조동사뿐 아니라 동사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조동사로 나타나는 서법뿐 아니라 동사로 나타나는 서법도 있습니다. 동사의 어용 변화로 나타나는 서법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습니다. 직설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He went to school yesterday. He went to school yesterday. 위 예문에 쓰인 go죠, went는 직설법 동사고 위 예문은 직설문입니다. 직설법 동사라 함은 go나 went처럼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를 말합니다. 위 예문은 영원불변의 진리고 어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직설법은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곁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나타내는 서법입니다. This book is interesting. This book is interesting.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직설법이라고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전혀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예문과 같이 직설법 동사가 쓰였지만 책이 재밌다고 판단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얼마쯤이라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직설법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들어있지 않거나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무시할 만한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직설법은 딱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예문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When winter comes, swallows migrate south. When winter comes, swallows migrate south. If it rains tomorrow, I won't go there. If it rains tomorrow, I won't go there. comes와 range가 보이시죠? comes와 range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직설법 동사입니다. 1번과 2번은 직설문입니다. 다만 1번과 2번을 구분하기 위해 1번은 직설문으로 부르고 2번은 조건문으로 부릅니다. 한편 when 현재형은 시간부사절이고 if 현재형은 조건부사절입니다. 시간과 조건부사절에 현재 시제를 왜 쓰는지는 위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이 쓰였습니다. 겨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까요? 겨울이 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적인 자연현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00%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경우의 영어는 1번과 같이 when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겨울이 오는 조건이 만족되면 말이 좀 이상하죠? 객관적인 사실은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조건이 되려면 얼마쯤이라도 불확실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제 조건절이 나옵니다. 조건절 정말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내일 비가 오는 것은 불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일이라야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영어는 2번과 같이 if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when 현재형과 if 현재형 구별이 되시죠? 확실히 하면 When I go to the market, I will buy it for you. When I go to the market, I will buy it for you. If I go to the market, I will buy it for you. If I go to the market,
I will buy it for you. when 현재형 3번은 실제로 시장에 갈 일이 있거나 가기로 되어 있는 확실한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시장에 갈 건데 시장 갈 때 시장에 가면 시장 가서 그것을 사다 줄게 이런 말입니다. 이때 will은 그것을 사다 주겠다는 의지의 일입니다. if 현재형 4번은 시장에 갈 수도 있고 안 가거나 못 갈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시장에 가게 되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는 조건이 만족되면 그것을 사다 줄게 이런 말입니다. when 현재형과 if 현재형 확실히 구별되시죠?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조건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4번은 시장에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에 가는 일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말인데요. 조건의 의미, 액면만 생각하세요. 시장에 가면 사다 주고 시장에 안 가면 못 사다 준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사다 주는 조건을 말할 뿐입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이 아니라 시장에 갈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가게 되면 이렇게 뚜렷이 불확실하게 말할 수도 있죠? 갈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뚜렷이 불확실하게 말한 이 말에는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 있다. 이는 곧 서법조동사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건절에 서법조동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제는 확실히 느끼셔야 합니다. If I would go to the market. If I would go to the market. 과거 시제와 아무 상관없는 과거형 서법조동사 would, could, might, should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건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if 현정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에는 불확실한 예측을 나타내는 과거형 서법조동사 would가 쓰였습니다. would, 불확실한 예측,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이죠. 조건절에 불확실한 예측이 더해졌습니다. 5번과 같이 만약일을 말할 때는 would를 씁니다. would를 쓰면 만약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would 대신에 위와 같이 will을 쓸 수도 있습니다. will을 쓰면 would보다는 확실해지겠죠? 시장에 갈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어감입니다. would와 차이가 느껴지시죠? would뿐 아니라 6번과 같이 can도 쓸 수 있고 불확실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could도 쓸 수 있습니다. 조건절에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더하고 싶으면 서법조동사를 쓴다. if 현장의 조건절은 조건 자체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의 절대성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 시제에서는 if 현재형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서법을 배운 다음이니 조건절의 서법조동사를 적절히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편 방금 배운 if would 플러스 동사원형과 같은 형태를 가정법 미래라고 말하는 보통문법책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법이란 동사의 어용 변화로 나타나는 서법을 말합니다. 미래형 동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would나 will이 쓰였다고 조건절을 가정법 미래로 부르면 안 됩니다. 다만 조건절에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이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if 동사원형을 가정법 현재로 부르기도 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형식으로 오늘날은 쓰이지 않습니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라는 가정법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룰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완료만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가 아니라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이 조건절에 더해진 것입니다.
예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I'm worried if I would break it. I'm worried if I would break it. 조건절에 불확실한 예측에 would가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무엇을 할까봐 만약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절에 쓰인 would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다음 예문도 유심히 보세요. If you would go there, go alone. If you would go there, go alone. 위 예문의 경우는 보통 would를 강하게 발음합니다. would를 강하게 발음하면 화자의 예측이 두드러져 너 그곳에 갈 거면 이런 어감이 되고, 그곳에 가려는 상대방의 의지나 고집에 초점이 있게 됩니다. 위를 쓰면 의미가 좀 더 강해집니다. If you would accept my apology. If you would accept my apology.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조건전에 would나 could를 쓰면, 즉 불확실하게 말하면 위 예문과 같이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조건절에 서법조동사를 쓰면 왜 공손한 표현이 되는지는 위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조건절에 should도 쓸 수 있습니다. If he should phone while I'm out. If he should phone while I'm out. should 하면 당위성이고 개연성이죠? 희가 어제 사무실로 전화한다고 했거든. 이렇게 개연성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외출하는 동안 혹시 희에게서 전화 오면, 이런 말입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면 If I should run into Mike, I will just ignore him. If I should run into Mike, I will just ignore him. 마이크와 나는 전공이 달라서 같은 건물을 쓰지 않아 마주칠 일이 없지. 하지만 학생 식당 같은 데서 우연히 마주치면, 이런 말입니다. should는 원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조건절이고 if와 함께 쓰이다 보니 이때 should는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다. 조건문의 조건절 확실히 인식하셨죠?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will go there. You will go there. 1번의 go는 현정입니다. 이와 달리 2번의 go는 동사원형입니다. 2번은 주에 관해 화자가 예측한 말이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그곳에 가는 행위 자체를 화자가 예측한 말입니다. 동사문법, 시제, 상태, 서법이 결합하지 않은 고, 가는 행위 자체, 이것이 동사원형 고입니다. 요컨대 동사원형은 의미적으로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동사원형이 쓰이는 대표적인 문장이 명령문입니다. Put that gun down. Put that gun down. 명령은 행위 자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를 뜻하는 동사원형으로 명령합니다. 동사원형을 문두에 써서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이를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Don't move. Don't move. Don't be stupid. Don't be stupid. 부정명령문은 위와 같이 don't 플러스 동사원형입니다. The rest of you stay there. The rest of you stayed there. You get out. You get out. 명령은 상대방에게 하므로 명령문은 상대방을 주어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령받는 사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면 위와 같이 주어를 표시합니다. 주어로 you를 쓰면 화자가 화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어가 있어 이때의 stay와 get을 현재형으로 보기 쉽습니다. 명령문이고 명령법이니 동사 원형입니다.
명령법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If the sun rose in the west, If the sun rose in the west,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가정법입니다. 위 예문이 가정문입니다. if와 과거형 동사 rose, if 과거형이 보이시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건절에는 현재형을 쓰고 가정절에는 과거형을 씁니다. 왜 과거형을 쓸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